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이런 퀴즈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월 25일은 바로 이 독도의 날이 되는데요. 이 독도의 날이 10월 25일이 된 것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2호에서 울릉도 관제 개편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울도군소, 지금의 울릉도가 독도를 관할하게 되었다라는 데에서부터 바로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그 칙령 41호의 원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칙령 41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거의 부속섬으로서 석도인 오늘날의 독도가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이틀 뒤에 대한제국 관보에서 그 내용을 전달해 주면서 이것이 공표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그 이전부터 이 울릉도 지역에 불법적으로 일본인들이 침입해 들어와서 결국 나무를 벌채 가는 등의 불법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82년에 고정실록을 보게 되면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해서 울릉도 상황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었던 것이고요. 그에 따른 조사 보고를 바탕으로 울릉도 개청령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실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881년 일본인이 울릉도에 몰래 들어와서 대규모 벌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규원을 울릉도 감찰서로 임명해서 울릉도에 파견하게 되었었고, 자, 울릉도에 이규원은 파견이 되었을 때 포수 등 100여 명을 이끌고 울릉도로 향해서 이 시기에 울릉도 상황들을 파악하게 되었고 결국 이를 개척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1900년 칙령 41호가 반포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27번째 군현으로 울릉도가 편제되게 되고 독도를 그 부속도서로 명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당시에 이규원에 의해서 감찰 일기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 내용과 더불어 그 당시에 감찰을 위해서 울릉도를 갔을 때 그렸던 지도 등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기에 보게 되면 울릉도에 거주를 하고 있는 조선인들이 있었고 이들 중에서 115명이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이런 내용들도 여기서 파악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울릉도 감찰 일기의 내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어져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울릉도를 개척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1882년 파견하고 난 뒤에 83년도부터 결국 이 울릉도에 대대적으로 강원도, 경상도 사람들을 이주함으로써 울릉도를 본격적으로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1899년 당시 우리나라의 소위 오늘날의 세관 업무를 맡고 있었던 부산 해관의 소위 라포르트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당시에 울릉도가 불법 입도가 일본인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울릉도 현지 사정들이 이렇게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정의 명을 받아서 울릉도 시찰위원으로 파견되었던 우용정에 의해서 당시의 울릉도 상황들이 보고됐고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탈 상황들이 기록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 1900년에 와서 10월에 이러한 칙령이 황제의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은 다 이런 배경 속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을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촉발되고 난 뒤에 결국 이들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1905년에 결국 이 독도를 심한해연 고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불법으로 결국 그들에게 편입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1905년 2월 22일 심한해연 고시 제40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의해서 일본이 결국 당시에
조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들이 불법으로 편입을 해서 소위 시마네 현의 성으로 다케시마라고 불리우게 되면서 이를 편제하게 되었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1945년 일본이 무조건 항복 패망을 하게 되고 이 연합군 총사령부의 군정 명령에 의해서 일본의 영토는 소위 독도와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분리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독도가 분명히 일본 영토가 아님을 규정하고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 영토를 규정하고 있는 지도를 보더라도 이 지도 속에서 결국 지금 이 위치에 있는 독도와 울릉도가 여러분들 이 당시의 지도에서도 분명히 빠져 있다고 하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상황 속에서 이 당시에 이 지도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1951년도에 오게 되면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의 최종 조약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되게 되자 1952년에 우리 정부가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평화선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고, 이 평화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대내에 분명히 알리는 계기가 되어서 당시에 이 관보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결과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든 것이 이승만의 평화선이 되겠고요. 바로 이 독도가 우리 땅으로서 이렇게 편입되게 되는 분명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를 계기로 해서 독도에 무인등대가 설치되게 되었고, 또 의용 수비대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를 이루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맞서서 일본은 소위 고유 영토와 무주지 선전놈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들이 다케시마라고 불리우는 독도를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주장을 그간 거듭해 왔었고, 그들의 교과서에도 이런 독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심어내면서 한마디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간 여러 차례 이런 보도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결국 하나의 대응 논리로서 그들의 근거가 되는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라고 하는 것이 공포가 되었던 2월 22일을 소위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서 이에 맞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월 22일을 그들이 소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었던 것은 바로 이 시마네현 고시를 계기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북방 영토와 더불어 다케시마를 계속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이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등에 통해서 분쟁지역화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땅이어서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 땅이 분명하지만, 우리도 이를 분명하게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 10월 25일 소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의해서 공포되었었던 그날을 기억해서 독도가 분명히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이람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서 이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